지난주 금요일 우리 대한민국 만세의 날 아니었습니까? 만세의 날. 이화영 네. 징역 9년 6개월 예상하셨습니까? 제가 한 17년쯤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저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7년 보통 다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형 감각이 없는 게 저는 10년에서 15년 한 그 전후로 봤는데 저는 거의 정확하게 맞춘 셈이죠, 저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거의 뭐 10년, 예. 뭐 6개월 빠진 10년이니까 예. 아마 거의 정확히 맞추셨네요. 역시 변호사님이 저는 실무를 계속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감각이 확실히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부에다 그런 짓을 해놓고 그러니까 예, 선처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판사님 독하신 분이면 15년 그냥 때렸어요. 왜냐하면 예. 구형대로 그냥 때렸어. 그게 무죄가 일부 났기 때문에 9년 6개월이지. 예.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이제 뭐 돈이 갖는 건 맞는데 그게 과연 뭐 조선노동당에 갖느냐 마느냐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으로서 무죄가 났지 그것까지 유죄가 맞다고 하면 저는 한 12년 정도 나올 거라 봤거든요. 네. 그런 취지에서 항소심에서는 올려치기 가능성 전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게다가 지금 그 재판장님이 많이 봐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5년 저는 그대로 구형될 줄 알았어요. 최소한. 예. 그런데 오히려 괘씸죄까지 적용되면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기 9년 6개월 오케이. 나왔더라고요. 예. 이것이 지금 뭐냐면 네. 이제 이거에 시사하는 바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결국은 이재명인 그러니까 이재명이 부지사가 그 판결문을 봐도 부지사가 하는 일은 보고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많은 공무원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 도지사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판결문 내에 그 다음에 그 이재명 그 지사한테 이재명 지사 방북비를 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방북비를 내게 했는데 이재명이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북한을 가는데 북한을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 몰래 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말로 마리아 방구야. 예, 마리아 방구야. 이번에 판결문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200만 불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사례금이 뭡니까? 사례금은 이제 고맙습니다 하면서 뒷돈 주는 거 아닙니까? 뒷돈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판결문에 뭐 이재명의 관련성이 없네 뭐네 그런 댕댕이 헛소리 하는데 이재명 방북에 대한 사례금 다른 말로 제3자 뇌물이라고 쓴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저 금방 귀가 간지러웠는데 누가 제 욕했나 봐요. 방송 보면서. 유동규 힘내세요. 화이팅.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가인데 아니 그가 이재명 있잖아요. 관광비 낸 거죠. 관광비. 그러니까 이제 비싼 관광인데 그러니까 200만 불, 300만 불짜리 관광비인데 500만 불 달라고 그랬는데 깎은 거잖아요. 깎아가지고 이제 해준 건데 사일기도 동원해야 되고 뭐도 하면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요청한 게 북한에서 요청한 게 원래 500만 불. 500만 불 했지. 그러니까 김성태가 와 우리 그렇게 못해라고 하니까 쇼부 봐가지고 300만 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북한에서 김정은 만나서 악수하게 되는 관광이란 말이에요. 코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백만 불짜리 이제 관광을 잡은 건데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제가 시간을 한번 간단하게 이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시간을 제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은 2018년 6월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뒤 2018년 9월 달에 문재인이 최문순 강원지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하고만 됐고 이재명은 완전 왕따 시킨 새 김정은이 만나러 가버렸어. 그러니까 빡친 거지. 그게 9월이고 그러니까 그 무렵에 그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이렇게 고용을 한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9월 달에 북한에 갔다 왔죠. 그러고 그 문재인이 갔다 오고 2018년 10월 달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문재인의 남자 이광재하고 이화영이 같이 북한을 가. 네. 그러면서 이제 김성애 조선 아태위원회 실장을 만나가지고 경기도가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불 지원하겠다. 딱 약속해놓고 왔잖아요. 그러고 근데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 하노이 도딜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500만 불 이제 못 보내네? 그러니까 이거 X 됐다 이러면서 이화영이가 자기가 그 대장으로 모시고 있던 쌍방울에 근무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김성태한테 야 이거 돈 어떻게 안 되겠냐? 라고 하면서 500만 불 대납해 주기로 그렇게 하면서 요게 그 2009년 1월 그러니까 척척척척 되죠. 9월 10월 그 다음에 이제 3달 뒤인 2019년 1월 달에 중국 심양에 가잖아요. 심양에 가가지고 쌍방울하고 북한 간 협약식에 하는 거지. 거기에 이화영이가 탁 참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화영이가 이재명이한테 국제 전화를 하고 그러고 옆에서 김성태한테 바꿔주면서 하니까 이재명이가 아유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직접 통화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19년 7월에 이게 쌍방울 김성태가 대북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사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이런 보고를 했고 또 더불어서 500만 불 대납하고 300만 불 또 요청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김성태가 그 송명철 조선 아태위의 부실장 그리고 이 쉽게 말하면 북한의 안기부 같은 정찰총국에서 리호남들한테 이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2019년 12월 달에 이화영이가 그 이재명이한테 김성태 전 회장이 돈도 200만 불 달러 보내고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그러니까 2020년 초에는 방북이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지금까지 이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네, 그 당시 저도 경기도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안을 한번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기도에도 있었고. 예. 이제 우리 북한 간다고 이제 경기도 안에서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뭐 소문이 파다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좀 뭐 약간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게다가 그거를 언론에다 그 브리핑까지 했던 겁니다. 그때 대변인이 누구였죠? 대변인이 한 게 아니라 이화영이 직접 했어요? 예, 이화영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다가. 그래서 약간 뭐 기자회견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혼자 뭐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예. 언론에다가 우리 북한 간다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러면 그걸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한테 보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은 무슨 지가 열심히 해낸 건데 지가 대장한테 보고 안 한다? 지금 코미디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무슨 띠리리리리도 아니고, 예? 띠리리리리리 이것도 아니고, 예, 이거 띠리리리리리 해갖고 이게 아니 능급도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그거를 보고를 안 했다 치더라도 보고를 안 하면 이재명은 그러면 그 방송을 안 봤어요? 그다음에 보고를 안 받아요? 방송 나온 건데 경기도 일인데 굉장히 중차된 일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화영이한테 당장 와서 보고하라고 난리가 났겠죠. 이재명 성격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성격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같은 예를 들어서 자수성가들은 말하자면 이제 그까지 올라갔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했다가 만약 지 말대로라면 내가 볼 때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 예. 아빠가 4명? 아빠가 한 20명 돼가지고 직업이 아빠가 20개가 되는데 어떻게 못 살 수가 있냐고. 서울대 법대도 나왔고. 서울대 법대도 나오고, 어떨 때는 화전민이었다가 어떨 때는 노름을 하는데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는 노름꾼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가난할 수가. 근데 어쨌든 지 말대로 해서 찢어지게 가난했다 치더라도 자수성가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 특성들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자기가 다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다, 그렇죠. 내가 갑이고, 내가 모든 걸 다 쉽게 말하면, 자주제. 만기칠남. 예. 성남시건 아니면은 경기지사에 있을 때, 모든 일은 내 결정을 받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자기가 정진상 통해서 쓱 구린 거는 다 지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제가 이거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좀 구린 거 같은 경우는 정진상 시켜갖고 다 쿠션 쳐가지고 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진상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예. 그리고 정진상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일처리를 해왔는데 그리고 이게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팜을 갖다가 경기도가 추진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북한에다 약속한 건 경기도가 약속한 거예요. 예, 경기도가 약속했던 거고 쌀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했는데 김성애가 이화영 만나가지고 따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신들 500만 불 빨리 줘. 빚진 것처럼. 그렇죠. 빚쟁이처럼 내놔라고 했잖아. 빚쟁이처럼 내놓으라고 했잖아. 예?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확신하고 왔으면 빚쟁이처럼 내놓으라고 그렇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속에서 돈 주고 뭐 협약식하고 다 하고 나오니까 이제 국내 절차는 다 됐고. 근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자꾸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 뭐가 어떤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부 다 초점이 흐려지는 게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냐면 500만 불이 갔어요 이미. 갔잖아요. 그렇지.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갔다고 해요? 황해도 스마트팜이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팜을 했는지 그 다음에 스마트팜을 뭐 하려고 무슨 작물을 심으려고 했는지 전기도 안 나는 나라가. 핵심 플랜이 있어야지. 그 핵심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핵심 플랜은 흐지부지 사라졌다고요. 결국 그 돈 북한 뒷돈꾸녕으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닦아 먹었는지 우리나라 국부가 해외에 유출된 거 아닙니까? 유출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사일로 돌아오고 아니면 똥봉투로 돌아오고 똥봉투로 돌아오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그럼 사실 이재명이가 아닙니까? 똥봉투에 책임져야 되네 그러면. 이재명 똥봉투 책임져라. 이재명 집으로 다 떨어져야 돼요. 그래. 똥봉투가. 근데 이재명이 700만 불치 똥봉투가 날아가면 이재명 똥봉투 책임져. 똥봉투가 이재명 집으로 그냥 집중적으로 떨어져야 돼. 이게 3000m 상공에서 떨어지면은 그 똥이 폭탄입니다 이게. 똥폭탄이죠. 똥폭탄입니다. 야 근데 어떻게 그것들은 보내도 우리는 하다못해 노래나 라면이나 이런 거 보내는 쌀도 보내고 그러는데 1달러 돈도 보내고. 근데 그거 똥을 보내는 게 이게 무슨 똥매너냐고요. 그러니까 이 똥매너예요. 이것들은 매너도 없고. 옛날에 우리 갸루상 인간이 아니문이다. 인간이 아니문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니 어떻게 뭐 결연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똥을 보낼 생각을 해요. 아유 똥 같은 인간들. 저열하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보자 우리 이글 코리아님. 이재명이를 불구속하면 이원석 자진 사퇴시켜야 합니다. 이원석 때문에 모든 수사가 2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냈고 모든 범죄자들을 국회로 입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이 부분은 정말 저 또한 정말 짜증납니다. 그리고 또 은혜의 강가루님 어제부터 보이시고 참 감사합니다. 용기 있으신 유동규님 화이팅!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또 보자. 이재명은 보도블록 하나도 본인이 챙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오리님. 실제로 이분과 관련해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거 얘기해서 지금 공선법 위반 허위사실 그 유포로 기소가 됐는데 김문기 그 처장의 가족들이 절규를 합니다. 이재명이 성남시 예산의 1000만 원 단위까지도 외워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주에 10박 11일 갔다 오고 골프까지 같이 쳤던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 라고 하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절규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평소 때 이재명이 기억력이나 이런 부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죠? 이재명은요 어느 정도로 철두철미하냐면 저하고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기억되는데 뉴질랜드에서 그 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뭔 내기를 했냐면 그때 이제 김문기도 같이 갔습니다. 김문기 씨도 같이 가갖고 거기서 이렇게 나무 사진 찍고 하잖아요. 나무 손잡고 그 나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서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저거 포퓰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그때 이제 시장입니까? 시장님 저 미루나무예요. 제가 눈치가 없잖아. 저 미루나무예요. 그랬더니 이게 사람이 이거 저게 포퓰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거 미루나무예요. 시장님 모르세요. 저기 미루나무 딱 하면은 그 미국 버드나무거든. 미루나무가 이제
U자가 버들 U자예요. 예, 그렇죠. 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 걸려 있네. 예, 뭐 조각 반스가 걸려 있는 뭐 이런. 그 옛날에 미루나무에 연 걸리고 많이 그랬잖아요. 맞아요. 높아가지고. 예, 그래갖고 저거 미루나무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나무를 딱 해가지고 봐봐요. 버드나무 냄새 나죠. 그랬더니 이제 이거 포퓰러 맞다니까.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내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내기하자 그러고 그런데 옆에서 이제 그 과장이 담당 과장이 시장님이 이거 미루나무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You win 뭐 이런.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 내기를 했어요. 오, $100 내기를. 이거 잠깐만. 예. 이 $100 정도면 이거 도박으로 이게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오래 지나서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이 SNS에다가 옛날에 그 이재명 SNS 올리는 거 확인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많이 해보신 분들. SNS 올렸어요. 나무를 사진을 딱 찍어서 이파리 사진을 딱 찍어서 이게 포필러입니까 아니면 미루나무입니까? 라고 사진을 찍어서 이재명이 SNS에 올렸어요. 올리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루나무다 포퓰러다 해가지고 막 갈렸어. 근데 포퓰러가 좀 강해. 그런데 식물학자 한 분이 딱 올린 게 뭐냐면 이게 미루나무인지 포퓰러인지 알려면은 가로가 길면은 그러니까 미루나무하고 포퓰러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로가 길면은 포퓰러, 세로가 길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럽 품종이 유럽 버드나무가 포퓰러고 미국 버드나무가 품종은 미류나무인 거예요. 미국의 버들이구나. 오, 미류나무는 미국 품종이고. 그렇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버드나무가 많은 거고. 거기 이제 유럽 쪽에 가면은 포퓰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능수버들이라고 그러죠. 능수버들. 예, 그게 우리나라 버드나무고. 천안 삼거리. 예, 그래서 버들필이 만드는 그 버드나무가 이게 우리나라 버드나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오늘 좋은 거 하네. 예, 그거 역시 저 프로를 보면은 항상 교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그 멸콩 TV 그 카피가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스마트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딱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올렸잖아요. 그래서 호텔이 근데 돌아왔는데 그래서 나보고 돈 내라는 거예요. 예? 이재명이 호텔에서 왜 그때 가로가 길었다. 그러니까 이건 포퓰러 맞다. 그래서 내가 세로가 길었습니다. 그렇지, 세로가 더 길었습니다. 그럼 미루나무지. 그럼 내가 세로가 더 길었습니다. 그랬어요. 우겼죠. 왜냐하면 가로가 긴지 세로가 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했더니 이재명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 다시 그 공원 가자. 다시 가자. 해가지고 둘이서 걸어갔다니까요. 공원까지. 검증하러 가자. 예. 그래서 껌껌한 데 있잖아요. 껌껌한 데 걸어가지고 그 공원까지 가서 가서 다시 그 나무 이파리 꺾어가지고 세로 가로 있잖아. 하나 꺾어가지고 와가지고 센치를 잰 거예요. 그래서 누구 윈? 센치를 재니까 세로가 길더라고. 그래. 왜냐하면 거기가 그 영국령이잖아요. 영령 그렇네. 예, 그거잖아. 영령. 그러니까 포퓰러지. 그래서 포퓰러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00를 뺏겼거든요. 예, $100 뺏겼는데 그 정도로 철두철미해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그렇게 한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취지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다 모른다. 모를 수 없는 게 이재명이 그렇게 갔던 김문기도 모른다. 북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명의로 북한에 방북 신청을 3번인가 했는데 그것도 모른다. 그리고 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장성한 아들은 나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 댓글에 있었죠. 김부선도 모른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이게 이재명의 인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건이 2002년에 그 파크뷰 이재명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그 김문기 모른다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위증교사. 그 위증교사를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선거법 재판은 달라요. 그 뭐냐면 선거법 재판은 뭐냐면 그러니까 백현동 내가 이제 그걸로 그 협박받아서 했다. 그렇죠. 그거가
발단이 돼가지고 이게 그 위증교사가 나온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위증교사 최철호 PD, 그 최철호 PD한테 그 녹취 파일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냐면 이재명이 민주당 시장이 시장을 버티고 있으니 자기가 시장을 해먹고 싶은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몰아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 몰아내려고 한 게 뭐냐면 파크뷰 의혹 사건이에요. 그래서 용도 변경해줬다고 쌩 난리를 친 거예요. 용도 변경해줬다고. 지는 대장동 백현동 4단계나 해줘놓고 자연 녹지를 그때 백현동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정자동에다가 네. 그 용도 변경해줬다고 쌩 난리를 치면서 특혜 분양 사건 해가지고 그렇죠. 난리를 치면서 그때 이제 막 그 최철호 PD 불러가지고 그거 막 의혹 제기하고 해가지고 그때 최철호 PD가 거기 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가 그러니까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간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전화하게 된 거고 이렇게 돼가지고 검사인 것처럼. 처럼인데 검사 사칭해서. 그때 제일 핵심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의 인간성 그대로 보여주는 게 최철호 PD가 얼마나 억울할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철호 PD한테 그거 저기 녹취 파일 있잖아요. 그 이재명 그 녹취 파일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KBS가 불법이니까 이걸 방송을 못 해요. 불법으로 취득한 거라서 그렇죠. 방송이 안 된다. 최철호 네. PD가 거기 다 공직자라고요. 그냥 방송국이 아니에요. 그거 공영방송이라서 말하자면 다 준공무원이에요. 준공무원. 그러니까 이거 방송 안 돼. 그러니까 그리고 위에다 보고도 못 해요. 이거는 보고하면 바로 킬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사칭해가지고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거 방영해야 하겠냐고요. 이게 불법 녹취물인데. 네. 그러니까 방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검사 사칭죄로 처벌된 거 아니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받은 게 아니래요. 그게 그래서 검사 사칭된 게 아니라 사칭을 일단 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방송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방송이 하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게 그 제3자가 제보한 걸로 해가지고 녹음한 걸로 해가지고 이거를 찍어서 하면 어떻겠냐 해갖고 이재명이가 뒷모습 있잖아요. 해가지고 최철호 PD한테 이 녹취 파일을 전달해 준 것처럼 그것까지 시나리오를 쓴 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다. 그래서 그때 이게 그 뒷모습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달해 주는 게 그 이재명이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재명이 저거 이재명이다. 1m 조금 넘는다. 키가. 그래가지고 이제 대본 알아보겠지만 쇼다리니까. 그래가지고 대본 알아보겠지만 엄청 높이 요즘에 키 높이 구두 신지만 옛날에는 이제 안 신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m 조금 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1m 조금 넘는다고 키가. 예. 그래갖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거 알 거 아니야. 그랬더니 고래에서 이게 이제 그거를 방영하게 된 건데 네네. 그것도 이제 뭐냐면 그 최철호 PD 음성은 다 빼고 어허. 방영했는데 이거를 달라고 그런 거야 이재명이가. 왜 내가 고소당하면은 이걸 법정에서 써야 되니까 그거를 달라 요청해가지고 최철호 PD가 안 주려다가 줬어요. 줬는데 이거를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그 김병량 시장 음성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소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철호 PD가 이제 검찰에 끌려가고 바로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소환장 날라왔다 이재명한테 나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랬더니 이재명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증언해주고 자기가 다 그거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검찰에 갔더니 구속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최철호 PD는 어떤 입장이겠어요? 내가 저기 이재명이 그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가서 와이프한테 이제 면회 왔으니까 그거 좀 이재명한테 전화해봐라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공무원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지.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재명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한테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난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다고. 그래가지고 최철호 PD 사모님이 그거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면회 와가지고 그분한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뭔가를 얻으려고 기대할 게 없다. 그래 그 인간성이 바로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결국 지금 말씀은 이재명이가 파크뷰 이게 제목 그 종상영을 해주는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 그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을 제기해서 결국 김병양 시장이 아웃되고 그걸로 해서 선거가 있어서 당선됐는
그 다음에 아니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그래서 지가 나가요. 그렇죠. 예. 지가 나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떨어지는 거죠. 예, 지가 나갔다 떨어진다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김병장이 집니다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이대엽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대엽하고 자기가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떨어지죠. 떨어졌는데 이대엽이 이제 이게 뭐 또 뇌물 뭐 이런 문제. 네, 나중에 또 걸려가지고 또 감옥 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또 국회의원 나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재명이. 그리고 이재명이 그 다음에 유동규를 만나가지고 붙죠. 2010년에는. 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정말 웃으려고 하냐, 이게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제가. 결자 해제하러 여기에 나왔어요. 예, 결자 해제. 결자 해제 심정으로. 저놈은 내가 이 국가를 구하는, 저놈이 저 정도 놈인지를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게요. 참. 저 정도의 인간인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현화님, 죄명이 거짓말은 하늘도 아는데 쩝. 이동규 씨 고생하십니다. 너무 쉽게 설명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영 A 클레멘트님, 외국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유동규님, 멸콩TV에 나오셔서 되게 반갑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저도 억수로 반갑습니다. 제가 엊그제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유 본부장님 고향이 그 칠곡 외관이라고요. 네, 외관입니다. 외관. 아까 그 수양벌을 했는데 우리 외관 그 낙동강가에 버들이 있어서 버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저도 버들피리 만들고 우리가 봄 되면 버들피리 만드는 게 항상 애들이 버들피리 만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구미가 고향인데 초중고등학교는 다 대구서 했거든요. 근데 뭐 그 칠곡, 외관, 양목 다 거기가 거기잖아요. 네, 바로 거기. 바로 생활권은 구미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참 저런 인간이 정말 지금 정치를 그러니까 이게 배소연 있잖아요. 네. 요거 하나만 하고 배소연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실 지금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깜빵으로 가는 이른바 몰락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은 여러 어떤 사람들의 얘기도 있지만 사실 유 본부장님이 정말 다리를 건널려다가 다리를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다시 걸어옴으로써 정의의 어떤 길로 돌아옴으로써 이제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화영 이번에 1심 판결 선고를 받을 때 손이 파르르 떨리고 눈을 헉 감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화영 제2의 유동규가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 없냐면은 이미 이화영은 증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리 인재가 갖고 이제 이재명이 시켰어요 사실은 한다 하더라도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법정 앞에서 법원 앞에서 얘기하는 건 다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신빙성을 믿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야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실체적 진실을 하겠다고 법정에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백할 수 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이재명의 소나기에 갇혀 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자 이거는 법으로 해결 안 된다. 이화영이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너무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 스토리가 다 보여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의 스토리로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거,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감옥에 갇혀 보면은 압니다. 감옥에 갇히면 정말 있잖아요. 모든 정보가 다 차단됩니다. 모든 정보가 다 차단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사실을 말해가지고 이게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 다 결정한 거다. 해야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대로.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김강민이가 찾아와서 김강민이가 찾아가서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예상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이거 지금 법으로 해서 해결될 것 같냐?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말 따라라. 그리고 지금 지사님도 걱정 많이, 지금 대표님도 걱정 많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끝나야 될 문제지, 이걸 다 모든 사건을 다 정치적으로 쟁점화시켜서 이걸 다 정리할 거다.
그러니까 믿고 좀 기다려라. 너도 무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진술을 바꿨다가 요 모양 요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거죠. 네. 속은 그렇기 거죠. 때문에 예. 9년 6개월 받으니까 뒤통수를 완전히 셀이 팍 박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받았는데. 마누라도 그런 느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면 마누라한테는 뭐가 오냐면 이재명이요. 또 뭐냐면 공범 뇌물을 한 거잖아요. 뇌물을 준 거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됐냐면 공범을 3자를 통해서 뇌물을 받게 했잖아요. 뭐냐면 자, 예전에 정경심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예, 감옥 재테크를 했어요. 그렇죠. 예, 2억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영치금 2억 3천만 원이면 영치금 풀로 차는 게 300만 원이에요. 예. 300만 원이면 튕겨져 나가요. 이걸 안 비워주면은 영치금을 안 비워주면은 튕겨 나간다니까. 들어가지가 않아요, 돈이. 입금이 안 돼. 그러니까 정경심은 뭐 해야 되느냐? 감옥 안에서 그거 사실 있잖아요. 재테크였네. 돈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맨날 교도관 불러갖고 돈 빼주세요, 돈 빼주세요, 돈 빼주세요. 이거를 80번을 외쳐야 2억 4천만 원. 3824. 3824. 2억 4천만 원이 나오는데 80번을 갖다가 돈 빼주세요, 돈 빼주세요, 돈 빼주세요. 이거를 갖다가 매번 그 교도관 보일 때마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그래야 기분이 좋았을까? 예, 돈 빼주세요. 아니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뭐냐면 돈 빼주세요. 계속 빼주세요. 빼주세요. 이거를 80번을 외쳐야 2억 4천이 모이는데 정경심은 그거 재테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맨날 나갈 때는 아이고 야 이러고 나가면서 외형적으로 하지만 교도소 안에만 들어가면 돈 빼주세요. 이거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게다가 이제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정경심 봐라. 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다 어렵지 않냐? 니들 애들하고 다 어떻게 할 거야? 자, 이러면니까 뭐냐면 이재명이 너 저기 어디야 저기 그 개항에 출마했을 때 3억 모으는데 40분 걸렸다. 40분 걸렸다. 이재명 말 한마디면은 정경심도 저 정도인데 이재명 말 한마디면 네 통장으로 얼마나 고치겠냐. 너 일단은 저기 식구들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이재명이 뭔 말해줘요? 여러분 지금 검찰에 지금 압제를 받고 지금 있는 이화영 동지를 위해서 이화영을 위해서 여러분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이재명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오, 우리가 다음번에 그 자료 화면을 한번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있어요. 언론에 다 나왔어요. 예. 이화영을 위해 이화영한테 그걸 후원해달라고. 입막음을 다 해놨다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돈도 주고 얼마 모였는지는 합법적으로 얼마 모였는지 모르지. 얼마 모였는지 모르지. 예. 근데 돈이 암만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9년 6개월. 그다음에 벌금이요. 벌금이 추징금이 8억 얼마, 지금 뭐 벌금 뭐 2억 얼마. 2억 얼마. 예.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 10억 정도를 갖다가 그 10억 정도 만들려고 그러면요. 그 10억 정도 만들려고 그러면 비워주세요. 이걸 갖다가 수백 번을 외쳐야 됩니다. 그거야 뭐 저기 어디지 이화영 마누라한테 보낼 수도 있는 거죠. 뭐. 아니 어쨌든 지가 비워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예, 마누라한테 보낼 수도 있대. 마누라 통장으로 개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 되는데 이게 바로 매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매수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그 이화영이 제2의 유동규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는 이재명이가 매수를 했잖아요. 개딸을 통해 가지고 이화영의 어떤 계좌를 채워주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화영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화영의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좀 답답하고 참 한데요. 이화영이 지금이라도 정말 죄의 길에서 되돌아와 가지고 정의의 길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본인 형 10억이 뭐가 중요합니까? 10억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가 깜빵에서 썩고 나와 가지고 지금 60대 지금 이화영이가 81학번이니까 그러면은 63세 4세 74세가 돼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끝난 거예요. 이화영은 이미 있잖아요. 다 타버린 연탄이라니까요. 이미 화력을 잃은 타버리고 나면 연탄이라니까 갖다 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눈 오는 길에다가 밟아가지고 뿌리든가. 미끄러지지 않 남들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재명이한테는 그런 존재다. 예,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탄재도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뜨거운 전제였던가 라고 하는 우리 시도 있듯이 설령 지금 다 타버렸다 하더라도 마지막 남은 불꽃을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항소심에서는 저들한테 역사 앞에 자백하는 심정으로 진술을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정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